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노화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고 몸 냄새,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와도 깊게 관련된 바로 그 주제 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화를 막아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항산화 음식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나이 들수록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지, 왜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음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식습관 팁까지 소개해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산화란 산소와 결합하면서 전자를 잃는 화학 반응이에요. 쉽게 말해 금속이 녹쓰는 것도 산화고 사과를 깎아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산화입니다. 이런 산화는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숨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이 활성산소는 소량일 땐 세균을 죽이거나 면역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노화, 피부 손상, 면역력 저하,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몸 냄새까지 유발하는 이유예요. 이 노네날과 채취의 과학.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가 생기는 걸까요? 40대 이후, 특히 중년이 되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에요. 샤워하고 향수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냄새죠. 이 냄새의 주범은 바로 이 노네날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데요. 특히 피부 표면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 이 노네날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노네날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일반 비누로는 잘 씻기지 않고 결국 냄새가 남는 거예요.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항산화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왜 나이 들면 냄새가 날까? 진짜 이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까이 가면 한 번쯤 맡아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냄새 위생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냄새의 정체는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노네날은 40대 이후부터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피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에요. 문제는 이 물질이 물에 잘 안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샤워나 비누로는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열심히 씻어도 냄새가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결코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거나 전용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피부 각질 관리를 통해 그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실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채취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풀어볼게요. 40대 중반인데 아침에 샤워하고 나갔는데도 오후만 되면 특유의 냄새가 올라와요. 왜 그런 걸까요? 이 경우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노네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샤워로 일시적으로 냄새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 물질은 물에 잘 씻기지 않고 피부에 남기 때문에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각질이나 피지가 많이 쌓인 부위일수록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럴 땐 항산화 음식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하고 각질 관리와 바디워시 선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각질 관리와 바디워시 선택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땀 냄새가 심해졌어요. 운동이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운동 자체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몸속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그걸 중화할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부족하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운동 후 샤워와 함께 운동 전후로 항산화 음식을 함께 섭취해 보세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 스무디나 녹차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채취가 심해져서 가족들도 좀 불편해해요. 본인은 잘 못 느끼시던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말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먼저 채취는 위생 문제만이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게 좋아요. 마치 흰머리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 후에 음식이나 피부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리면 거부감 없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향수를 써도 채취가 가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향수는 일시적인 마스킹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채취와 섞여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죠. 향보다는 피부 청결과 항산화 중심의 생활 습관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은은한 천연 향기 위주의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면 채취 문제는 단순한 위생이나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의 관계.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이것이 피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며 주름, 기미, 탄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또한 자외선은 피부 표면의 피지를 산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노네날 같은 채취 물질도 함께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한 날에는 단순히 선크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병행하거나 식단에서도 비타민C, E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황산화 식단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운동과 항산화. 왜 운동이 꼭 필요할까? 운동은 몸에 좋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모두 근육을 움직이고 호흡이 빨라질수록 산소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균형입니다. 운동은 일시적으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체계 자체를 강화시킵니다. 즉,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도 강해지는 거죠. 운동 후에 항산화 음식이나 수분을 잘 보충해주면 산화 스트레스를 충분히 조절하면서 건강한 항산화 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벼운 걷기, 요가, 스트레칭과 함께 녹황색 채소, 견과류, 녹차 등으로 회복 식단을 챙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 보충제 먹어도 될까? 바쁜 일상 속에서 항산화 보충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C, E 코엔자임 Q10, 루테인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죠. 하지만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은 자연식품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장 효과가 크고 안전한데요. 보충제는 농축된 만큼 흡수율은 높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복용하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산화 성분은 고용량 섭취 시 체내 다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항상 권장량을 지켜야 하고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양 결핍이 있거나 음식 섭취가 제한적인 분들 또는 병원에서 권장하는 경우에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산화 보충제는 보완이지 기본은 아니다. 식단을 먼저, 보충제는 그 다음을 기억해 주세요. 연령대별 항산화 전략. 20대와 50대는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항산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방식과 접근은 다릅니다. 20대는 아직 몸의 회복력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항산화보다는 항산화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과도한 야근과 수면 부족, 자외선 차단제 미사용, 잦은 음주, 흡연 이런 습관들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조기 노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는 습관 개선과 함께 항산화 식품을 간식처럼 일상에 자연스럽게 넣는 게 좋습니다. 반면 50대는 체내 항산화 시스템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엔 항산화 섭취를 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에 항산화 음식 포함하기, 가벼운 운동 루틴 만들기, 각질 제거와 보습을 통한 피부 방어막 유지 등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20대는 지키는 항산화, 50대는 보강하는 항산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맞는 전략으로 지금부터라도 항산화를 생활화해 보세요. 항산화는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몸의 방어막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늙는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면 향기롭게 나이 들 수 있어요. 항산화 음식이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음식을 말합니다. 산화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는 물론 세포 손상과 이 노네날 같은 노화로 인한 채취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음식.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카테고리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과일류. 블루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등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석류, 자두, 포도 같은 진한색 과일들도 효과 좋습니다. 채소류.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에는 루테인, 비타민C,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특히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 암 예방 효과까지 있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당근, 고구마,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의 대표 음식이에요.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노화 채취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음료류. 녹차는 카테킨이 풍부하고 체지방 감소와 냄새 억제에 탁월합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견과류.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하루 한 줌 이상은 피하세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다크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기분 개선, 스트레스 완화,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2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향신채료. 마늘과 양파는 알리신이 풍부해 체내 염증 완화, 세균 제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음식이에요. 단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익혀서 먹어도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항산화 음식 효과적으로 챙기는 방법. 지금까지 항산화 성분과 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으로 먹기 아니면 익혀 먹기. 토마토는 익혀야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고 브로콜리는 너무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살짝 데쳐야 해요. 당근, 고구마는 익히면 베타카로틴이 더 잘 흡수돼요. 둘째, 지방과 함께 먹기. 항산화 성분 중 일부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당근이나 토마토는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셋째, 다양한 색의 음식을 섞기. 각 항산화 성분은 색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빨강, 초록, 보라, 노랑 색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좋아요. 컬러푸드라고도 하죠. 넷째, 가공식품보단 자연식품 우선. 항산화 성분은 자연 상태에서 섭취할 때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가공되거나 정제된 식품은 항산화 능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다섯째, 꾸준함이 핵심. 항산화 음식은 한 번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산화 식단.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적용할 수 있을지 예시를 드릴게요. 아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하루 항산화 식단 플랜입니다. 아침. 귀리죽 블루베리 아몬드. 녹차 한 잔. 티베리류는 냉동으로 사두면 간편하게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점심. 현미밥 브로콜리 데친 것 연어구이. 양파 샐러드. 토마토 슬라이스. 연어에도 항산화 성분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요. 간식. 삶은 고구마 1개, 다크초콜릿 2조각. 따뜻한 녹차나 루이보스 티. 팁 단호박 찐 것도 좋고 대신 설탕 없이. 저녁. 채소 듬뿍 넣은 된장국 마늘, 양파, 시금치 포함. 고등어 구이. 나물 반찬 2가지.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식단만 잘 구성해도
몸속 산화를 줄이고 채취와 노화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피부 각질 관리 잊지 않으셨죠? 노화 채취를 줄이기 위해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병행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각질 관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재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던 각질이 점점 피부 위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묵은 각질, 피지, 땀, 노폐물이 겹겹이 피부에 남게 되는 거죠. 이때 문제는 이 오래된 각질과 피지가 만나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채취가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피부의 피지선 활동이 변하면서 이 노네날 같은 노화 냄새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피부에 남아있는 각질 위에 머물면서 아무리 씻어도 잘 제거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각질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서 노화 냄새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가장 기본은 주 1회 2회 정도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입자가 고운 스크럽제나 효소 세안제를 사용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고, 몸 전체는 샤워 시 바디 스크럽 제품이나 부드러운 때 타월을 이용해 케어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하거나 세게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질 제거 후엔 꼭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C, 녹차 추출물, 카테킨 등이 포함된 제품은 피부 노폐물 제거와 동시에 채취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 목 뒤, 귀 뒤쪽 같은 부위는 이 노네날이 많이 쌓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샤워할 때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각질 관리는 항산화 식단의 효과를 높여줄 뿐 아니라 피부 건강과 냄새 개선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까요? 1. 노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산화입니다. 2. 산화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이고 이로 인해 피부 노화, 면역력 저하, 채취까지 발생하죠. 3. 특히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나이 들수록 생기는데 냄새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4. 이걸 막기 위한 핵심 방법은 바로 항산화 음식. 5. 항산화 성분은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마늘 등 다양한 음식에 존재하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나이듦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매일 작은 변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항산화 루틴 실전 적용법.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루 생활 속 루틴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수분 보충. 공복에 레몬즙이나 비타민C 풍부한 과일 섭취, 오렌지, 자몽. 항산화 아침 식단 귀리 블루베리 견과류 녹차 한 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 항산화 성분 함유 세럼이나 크림. 낮 활동 루틴. 가능한 햇빛이 강할 땐 모자나 양산 활용. 점심 식사에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시금치 등 항산화 채소 포함. 짧은 산책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유지. 오후 간식 루틴. 당 섭취 대신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녹차 한 잔. 블루베리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도 좋습니다. 저녁 루틴. 과하지 않은 운동, 요가, 스트레칭, 산책 등. 항산화 저녁 식단 된장국 고등어구이, 케일 무침 마늘볶음 등. 샤워 시 각질이 쌓이기 쉬운 부위 겨드랑이, 목 뒤, 귀 뒤를 부드럽게 세정. 샤워 후 비타민 E 크림이나 항산화 로션으로 보습. 취침 전 루틴. 자기 전 스마트폰 화면 줄이기 블루라이트는 활성산소 생성 유발.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 완화. 필요한 경우 루테인 또는 멀티비타민 등 보충제 섭취.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루틴들을 모으면
결국 하루가 항산화 하루가 됩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의 합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건강 팁 있으시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똑똑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